자, 그럼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뭔가 열악한 환경에서 홍보를 별로 못했는데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저는 이제 기존에 제가 말씀드렸을 때 들었던 학생분만 오실 줄 알았는데 새로운 학생들도 있고 반갑습니다. 이제는 진검승부가 남았다고 보시면 되겠죠? 네, 이제 우리는 한 달 동안 강박 한 달 동안 이제 준비를 뭘 하냐, 국가직 7급, 지방직 7급 한꺼번에 하는 거예요. 8월 18일, 10월에 이렇게 있죠. 그래서 지금 이제 7급 대비 반이기 때문에 7급 시험 안 보는데 혹시 들어온 학생분 있나요? 그렇죠. 엄청 열심히 하는 학생들. 그래서 대부분은 7급 시험을 보고 안 봐도 오는 학생들이 있죠. 왜? 아침 특강으로 계속 훈련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오는 학생들이 있고요. 진행하는 방법은 여러분이 익히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일단 문제풀은 어떻게 되느냐, 2010년에서 2017년 국가직 추가시험까지, 추가 7급까지 해가지고 제가 중요한 문제 위주로 쭉 기출을 변형해서 매일매일 15문제씩 우리가 풉니다. 그렇죠? 알고 있는 학생분들도 있을 거예요. 15문제를 푸는데 어떻게 되느냐, 문법 규범은 한 7문제, 그죠? 그 다음에 독해랑 문학을 한 4문제, 어휘 한자 한 4문제인데, 일단 분위기가 지금 국가직 9급이랑 지방직 9급부터 시작해서 자꾸 이제 요거 아니죠. 독해, 요거 아니죠. 또 흥분하기 시작합니다. 독해 문학에서 무려 작년에 한 4문제 나왔는데 지금 7문제씩 나오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독해 문학을 아무래도 이 분위기를 타면은 7급도 유사하게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긴 들어요. 그래서 독해 문학을 여러분이 절대 이렇게 경시하시면 안 되겠고 꾸준히 하셔야겠고, 어휘 한자보다도 오히려 독해 문학 문제를 한두 문제 더 추가해서 우리가 풀어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익히 알다시피 이제는 진짜 진검승부예요. 네, 이제 국가직 9급, 지방직 9급 학생들은 내년을 위해서 이제 빠졌기 때문에 여러분이 다 경쟁 상대예요. 그리고 국가직 같은 경우는 제가 학생들을 만나면 특히 뭐 외무 형사도 그렇고 다들 이제 언어적 감각이 있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기서 성적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합격의 당락은 뭘로 결정이 될 것 같냐면, 누가 모르냐는 절대 없죠. 모르면 7급 시험 자체를 못 보니까. 누가 실수 안 하느냐, 그죠? 이건 진짜 완전히 누가 실수하냐 안 하냐, 여기서 한 문제. 그 다음에 실수를 안 했다 하면 결국에는 승부는 어휘 한자에서 날 것 같아요. 누가 한자 하나 2문제 나올지 4문제 나올지 몰라요. 최근 경향으로 따지면 2문제, 3문제예요. 국가직 9급, 지방직 9급으로 따지면. 작년 대비로 생각하면 4문제, 5문제예요. 그런데 이 어휘 한자를 누가 더 많이 외워서 하나 더 맞냐 틀리냐, 여기서 당락 결정됩니다. 이거예요. 그리고 누가 실수하냐 안 하냐. 아는 건 다 풀어야 돼요. 무조건 문법 규범 아는 거 다 풀어야 되고, 독해문학 좀 쉽게 나오는 거 기본적으로 뭐 구운몽이니 봉산탈춤 이런 것들은 황진희 시조 이런 거 나온 거는 다 맞아줘야 돼요. 여러분이 합격을 결정할 수 있는 건 요거 2개다. 그래서 어휘 한자 자료는 항상 나눠드리니까 최소한 그것은 무조건 암기하고 갈 수 있도록 하고요. 우리가 이렇게 문제는 진행을 하고, 매일 월수금으로 바뀌었죠. 영어 수업 때문에 매일 못하고 월수금 우리가 만납니다. 월수금 7시 40분에 이 강의실에서 아마 만날 거고, 강의실이 변경이 안 되면. 그 다음에 시간은 어떻게 되죠? 10분. 오늘은 조금 지체돼서 죄송하고요. 10분 동안 시간을 재어 문제를 풉니다. 문제를 풀어요. 시간을 재서 문제를 풀고요. OMR 마킹까지 합니다. OMR 마킹까지 하고 받았죠? 그 다음 2번째, 한 30분에서 40분가량을 제가 해설 강의를 하죠. 여러분이 당연히 다 아는 내용을 해드리는 거예요. 기출 포인트를 다시 한번 잡아주고 머릿속으로 정리하고, 조금 미흡했던 거는 제가 암기 팁을 드리거나 조금 쏙쏙 넣어드리면 그거 막 훈련해서 한 달 동안 훈련해서 시험장에 쏟아내는 훈련입니다. 이건 훈련하는 수업이지 새로운 지식을 오 그렇구나 이러면서 공부하는 수업 아닌 거 아시죠?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열심히 할 것으로 다짐을 하고요. 문제를 풀어봐야 되겠습니다. 시간이 지금 지체가 많이 됐어요. 자, 그러면 오늘 제1회 아침 모의고사고요. 지금부터 10분을 제가 드릴 거예요. 그러면 문제를 풀고 OMR 마킹까지 마치도록 합니다. 스피드도 실력이에요. 그럼 시작하세요. 자, 그럼 해설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OMR 카드는 올려주시죠.
자, 예, 알겠습니다. 자, 1번부터 들어가요. 맞춤법이 옳은 것은 묻고 있죠. 정답 몇 번이라고요? 정답은 3번. 3번이죠. 설탕물에 졸여. 이 부분이 포인트라는 걸 못 잡으면 큰일 나죠. 이제는 요 정도는 아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졸이다와 졸이다를 구별을 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맨날 나오는 거. 맛히다, 맞추다. 아마 우리가 또 풀 거예요. 그래서 졸이다는 뭐냐? 졸이다는 여기서 말하는 거는 단맛이 배어들게 하다라는 거예요. 막 끓여가지고 단맛이 배어들게 하다. 또 다른 뜻이 뭐 있냐면 똑같아요. 끓여가지고 양념이 자작하게 배어들게 하는 거죠. 양념이 배어들게 하다라고 해서 요거는 고등어 조림, 통조림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조려가 맞게 되겠어요. 졸이다는 뭐냐? 이제 포인트를 알아야 되겠죠. 국, 찌개, 한약, 뭔가 물 많은 거. 얘네들은 처음부터 물 많은 건 아니에요. 국, 찌개, 한약, 물 많은 거 팍팍팍팍 끓여가지고 물을 증발시켜서 양을 줄이는 데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찌개, 무슨 국, 한약을 졸였다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래서 국찌개, 한약은 졸이다로 나올 거고요. 나머지는 졸이다로 나올 겁니다. 이렇게 가시고 그 다음에 1번 틀렸죠? 어디서 틀렸죠? 칠운, 칠한? 칠운. 이거는 치르다죠. 치르다. 원래 의탈락 동사 어쩌고 해가지고 치루었더니 이러면 틀리다. 치렀더니로 가야 된다라는 게 포인트인데 여기서는 어떻게 된다? 치르다에 니은이 붙어서 치른이 맞다 이런 얘기죠. 혼자서 막 자음음이 붙어있는데 우로 바뀌고 이런 거 없어요. 의탈락만 있을 것이지 오음음이 앞에서. 자음음이 앞에서는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포인트. 모음으로 끝나거나 부드러운 리을 받침으로 끝나면 을을 쓴다 안 쓴다? 안 쓴다. 자음음이가 그냥 달라붙는다 이렇게 했죠. 예쁘은 이렇게 안 쓰죠. 예쁜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예쁘은 이렇게 안 써요. 그래서 얘는 모음으로 끝났으니까 자음어미가 바로 붙어서 칠은이 맞고요. 대가 틀리죠? 왜 틀려요? 한자 결합이죠. 사이시옷을 적지 않아야 되죠. 그래서 얘는 대가로 발음은 됐지만 사이시옷 없이 써야 된다. 한자 결합이지만 사이시옷을 써주는 6개 있죠. 뭐예요? 차, 퇴, 고, 세, 수, 회. 은정이 한번 해볼까? 찻간, 퇴간, 곡간, 새빵, 숫자, 횟수 이렇게 되는 거죠. 셋집 아니에요 여러분. 새빵. 셋집도 들어가지만 그거는 한자 순우리말이고 새빵은 한자라서 원래 안 들어가야 되는데 예외라서 들어갑니다. 됐어요. 그 다음에 2번 오늘따라 왠지 맞아요? 틀렸죠. 왜인지의 준말이죠. 왜인지의 준말은 왠지를 쓴다. 왜인지의 준말은 왠지를 쓴다. 나머지는 다 우에 왠지를 써도 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제가 묶었어요. 웬만큼 먹었으면 이제 그만 먹어라. 뭐 이런 거 있죠. 똑같은 말이에요. 웬만치. 이거는 부사다라고 했어요. 부사입니다. 그 다음에 어머 이게 웬일이니? 요때 웬일은 뭐라고요? 통째로 명사예요. 명사로 사전에 올라가 있답니다. 네, 명사로 사전에 올라가 있어요. 그럼 이 인이는 뭘까요? 명사 뒤에 인이는 뭘까요? 서술격조사 이다가 활용한 거래요. 여러분 이로 시작하는 이상한 그 어미가 보이면 이게 뭐지? 이러지 마시고 다 서술격조사이다. 체언 뒤에 있으면 그래요. 얘가 이다, 웬일이다 해서 이게 웬일이니? 이렇게 바뀐 거죠. 감사합니다. 웬일이니? 라고 해서 이 웬일이 명사. 이때는 명사.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감탄사로 쓸 때가 있어요. 뭐예요? 이게 웬 떡이냐? 웬 돈이냐?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얘는 띄어쓰죠. 뒤에 있는 명사를 수식하고 있죠. 그래서 얘는 관형사. 이렇게. 어쨌든 나머지는 다 우애를 쓰고요. 왜인지의 준말만 오애를 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4번. 명절에 아랫사람들은 이런 단어는 있어요, 여러분. 자기 지위나 신분의 위아래를 따질 때는 윗사람도 있고요. 아랫사람도 있어요. 이런 단어는 사전에 있습니다. 없는 건 뭐다?
위더른이 없다. 위더른이 없다. 위아래 대립이 있어야 위아래를 쓸 수 있는데 어른이면 나보다 다 위죠. 근데 아래더른 위더른 자기가 차별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위아래 대립이 없기 때문에 얘는 일방적으로 웃어른 이렇게 쓴다. 웃어른, 웃돈 이런 거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오늘 성적을 좀 볼까요? 응? 정답 그 바뀐 걸로 처리하셨죠? 네, 그렇겠죠? 그러면 오늘은 만점자가 없어요. 네, 하나 틀린 사람이 제일 잘했고요. 그 다음에 정답률을 보면요. 전반적으로 그렇게 낮지는 않아요. 2번이 65%고요. 그 다음에 7번이 50%. 잠깐만. 문제도 없고. 그 다음에 9번, 10번이 60%고요. 12번 한자인가요? 12번? 12번? 정답이 2번으로 처리가 됐는데 여러분 15%예요. 네? 그렇죠. 공정성의 원리. 이거 여러분 작년에 국가직에서 나왔고요. 또 그 다음에 교행에서도 기상지경 교행인가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다음 주에 또 제가 문제를 배치했는데 이거 국가직에서도 나왔고 기상지방에 또 나왔어요. 이런 거 알아주셔야 돼요. 아시죠? 오늘 확실하게 아시도록 합니다. 12번. 이렇게 2번, 7번, 9번, 10번, 12번을 여러분이 정답률이 떨어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문제를 잡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대충 평균이 나오기 때문에 이 문제를 잡아야 된다 이런 얘기죠. 됐습니다. 그러면 2번. 2번 좀 더 틀렸다고 하니까 2번. 네. 띄어쓰기 나오겠죠. 옳지 않은 것은 몇 번이에요? 정답? 3번이죠. 3번 여러분. 옳지 않은 것은 3번. 우리의 나아갈 바는 이미 정해진 바 돼 있죠. 바가 2개 나와서 헷갈렸나? 자, 의존명사 바랑 어미의 일부인 바를 구분하셔야 되겠죠. 어미의 일부라는 거는 무슨 음바, 니은바에서 이 바자를 얘기해줘. 그래가지고 결국 어떻게 되냐? 의존명사는 관형어 뒤에서 띄었어야 되고 니은바, 음바는 어미니까 앞에 있는 어간이랑 딱 붙였어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구별을 해야 된다. 어떻게 하느냐? 의존명사는 뒤에 조사 결합시켜주면 아주 깔끔하다라고 했어요. 네. 의미는 되게 많아요. 뭐 앞에서 말한 그 자체, 방법 뭐 여러 가지라서 의미로 구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조사 결합한다. 어미는 조사 결합하면 굉장히 어색해진다. 그 다음에 어미는 내용으로 구별할 땐 어떻게 한다? 뒤절과 상관 있는 상황을 제시를 해요. 뒤절과 상관 있는 상황을 앞에서 제시한다. 이런 얘기죠. 이렇게 가요. 그래서 우리의 나아갈 바는 조사가 붙어 있으면 2번 생각할 것도 없죠. 그냥 의존명사 요건 맞아요. 어디서 틀렸냐? 요게 틀렸죠. 요거는 붙였어야 되는 어미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나아갈 바는 이미 정해진 조사 붙여봐요. 바를 우리는 그에 따를 것이다. 정해진 바와 우리는 그에 따를 것이다. 정해진 바에 우리는 그에 따를 것이다. 다 굉장히 어색한 문장이에요. 애는 될 것 같다는 느낌이 가끔 들지만 애의 특수한 용법이 있어요. 비교 대상, 처소 이런 느낌이 안 들고 그냥 이렇게 길게 늘어뻗대는 그런 느낌이면 절대 안 붙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아니다. 요거는 조사가 붙지 않고 뒤절과 상관 있는 상황을 제시했느냐 보면 우리는 그에 따를 뿐이다. 왜냐면 우리의 나아갈 바는 이미 정해졌으니까요. 이렇게 뒤절과 상관 있는 상황을 제시하고 있죠. 그래서 이거는 어미가 되고 붙였어야 됩니다. 바랑 대는요. 자주 나왔던 거니까 꼭 구별하세요. 헷갈리는 거 구별하셔야 돼요. 바가 의존명사일 때는 이렇게 쓰이거나 아니면 예문이 이런 게 있어요. 평소에 느낀 바를 말해라. 이렇게. 뭐 이렇게 사전 예문이 있으면 조사가 붙었구나, 의존명사구나, 띄었어야 되는구나 라는 거고 의미상으로는 어떻게 되냐면 앞에 있는 말 그 자체, 평소에 느낀 거 그 자체, 그 일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띄었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말해라 평소에 느낀 바를 연결이 안 돼요 여러분. 의미상 뒤절과 상관 있는 상황 제시가 아닙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1번은 안절부절 못하다는 한 단어죠. 붙였어야 되죠. 얘는 붙었습니다 라는 거고 그 다음 2번의 포인트는 뭐예요? 3년이요. 그렇죠. 포인트 찾아야 돼요. 3년 단위를 나타내는 의존명사는 당연히 앞에 있는 수관형사랑 띄었어야 돼요. 단위를 나타내는 의존명사 앞에 있는 거는 품사 생각할 게 없어요 여러분. 관형사예요. 그냥 관형사. 제발
관형사 수상가 이러고 있지 마세요 제발. 단위를 나타내는 의존명사 앞에 있는 거는 그냥 관형사예요. 수를 나타내는 관형사. 어쨌든 그렇고 저거는 띄었어야 되고 여기서 포인트는 그게 아니었죠. 3년 그 시간을 조금 더 넘기는 여는 붙였어야 되는 전미사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접두사 전미사 다시 한번 암기를 합니다. 제가 저 본지 오래돼갖고 좀 잊어먹었죠? 아니야? 좀 잊어먹었다 해줘요. 그래야지 제가 다시 똑같이 앵무새처럼 할 때 좀 의미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 여, 짜리 같이 해줘요. 어치, 꼴, 당, 다 잊어먹었구만. 배, 시, 제. 제가 시험 보러 가면 좋겠죠. 제, 여, 짜리, 어치, 꼴, 당, 백식제 이렇게 외우라고 했어요. 접두사, 전미사는 앞말과 뒷말과 항상 붙였어야 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거 포인트가 최근에 나왔었어요. 제, 3, 장 이렇게. 그죠? 얘는 접두사기 때문에 항상 뒷말을 붙였습니다. 나머지는 다 전미사라 그랬어요. 그래서 10여 명. 여기서는 제가 항상 10원짜리, 10원 어치, 10원 꼴, 10원당 한 대씩 때리는 거죠. 이렇게 하고 여기서는 주인백, 관리소장백, 누구누가 말하길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10원씩, 10원, 이건 아니죠. 통째, 뿌리째, 밭째 이렇게. 통째, 뿌리째, 밭째. 전부를 의미하는 전미사란 말이에요. 그래서 얘는 접두사 전미사라서 항상 앞말이나 뒷말에 붙였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4번 아는 만큼 보인다는데 포인트 여기였죠. 대로나 만큼이나 뿐 이런 애들은 어디서 띄었어요? 관형어 뒤에선 띄어쓰고 체언 뒤에선 조사니까 붙였습니다라는 거죠. 근데 이거는 알다에다가 관형어미 는이 붙었죠. 그래서 아는이죠. 왜 아는이에요? 니은 앞에서 리을이 단락. 노을보시오 앞에서 노라보시오 앞에서 날보시오 앞에서 리을 단락이죠. 아는 이래서 관형어 뒤에 있으니까 의존명사 띄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맞아요. 그 다음에 요거 평가할 만한 여기서 띄어써져 있죠. 그죠? 지금 뿌옇 띄어써져 있어요. 붙였을 수 있다 손. 자, 붙였을 수 있다. 평가할 만한 붙였을 수 있다 손. 무조건 띄었어야 된다. 붙였으면 안 된다 손. 아무도 호응을 안 해. 왜? 이럴 거야 진짜? 이럴 거야 진짜? 그리고 우리 7시 40분에 5시에 일어나서 화장하고 오는 사람한테 이럴 거야 진짜? 그러지 마요 여러분. 자, 붙였음을 허용한다 손. 허용 못하겠다 나는. 무조건 띄었어야겠다 손. 왜 그래? 왜 띄었어야 돼? 왜 그럴 것 같아? 자, 오늘 시간 없지만 하고 싶은 건 다 할 거예요 제가. 평가할 만한은 뭐예요? 신미한 수식하려고 니은 그냥 관형음이 붙은 거잖아요. 그럼 원래 어떻게 해? 평가할 만하다죠. 평가할 가치가 있다 이런 뜻이죠. 그럼 얘는 뭐? 본용언. 얘는 뭐예요? 보조용언. 너 열심히 해놓고 이러면 어떡해? 보조용언 이렇게 되겠죠. 그럼 본용언, 보조용언은 띄어쓰는 게 원칙이지만 언제 붙여 쓴다? 첫 번째, 연결어미가 본보조용언 사이가 아나어일 때 붙였음을 허용한다. 두 번째 거 뭐예요? 한 글자짜리 의존명사 플러스 하다, 싶다, 전미사가 붙은 단어들은 많하다, 성쉽다 요런 애들은 붙였음을 허용한다. 그럼 뭐 이거? 한 글자짜리 의존명사랑 하다, 싶다죠. 그럼 붙였음을 허용할 수 있겠어, 없겠어? 있을 것 같지? 기억해요. 허용할 수 있죠. 그래서 얘는 띄어쓰는 게 원칙, 붙여쓰는 것도 오케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구별하셔야 됩니다. 이걸 아직도 구분 못하면 어떻게 해. 이거 맞다 손. 손 들면 때릴 거니까 빨리 손 들어봐. 맞다 손 들어봐요. 절대 틀리죠. 이거 뭐라 했어요? 본용언하고 보조용언일 때만 붙였음을 허용한다고. 그럼 이거는 집체 뭐예요? 본용언이에요? 뭐야 이게? 아니죠? 요새 제가 수업할 때 너무 분노 조절 장애가 막 와가지고 모니터링하는 우리 엄마가 막 이렇게 조심하라고 왜 자꾸 화를 내냐고 학생들한테 희망과 꿈을 줘야 된대. 희망과 꿈을 줄 수가 없어. 지금 한 달 남았는데 희망과 꿈이 어딨어. 열심히 해야지. 자, 집체 이건 채연이의 명사란 말이에요. 그럼 뒤에 있는 애가 만하다라는 보조용언이 올 수 있어요? 못 오죠. 보조용언이 못 와. 그러니까 이 만하다가 아니고 뭐예요? 집체만
사과 하나만 나만 봐 할 때 그 만이라고요. 보조사. 집채만 한 뭐 파도 이거는 이제 관용어이고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얘는 무조건 형만한 파도, 형만한 아우 없다. 그거 똑같잖아요. 그죠? 알겠죠? 체언 뒤에 조사다. 본용언 뒤에 보조용언이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 다음 3번. 어휘 한자는 여러분 나눠드린 자료를 보고 암기하는 걸로 하고요. 정답은 1번. 1번. 재고와 재고. 이것도 생각이 좀 느낌이 와요. 재고. 어휘 재고는요. 쳐들어 높인다는 거예요. 아이 재고는요. 재방송 생각하면 돼요. 다시 생각하자. 이런 얘기예요. 다시 생각하자. 근데 근로자의 근무 의욕을 다시 생각하기 위한 방법일까요? 아니겠죠. 근무 의욕을 고취시키고 높이고 싶어. 쳐들어 높이기 위한 방책이겠죠. 최저임금제 같이. 그래서 여러분 면접 볼 때 그런 거 나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어휘 재고를 써야겠죠. 높여야 된다. 그 다음에 지향과 지향 너무너무 자주 나오는 거고, 지향은 뜻이 그쪽으로 향하다 이런 느낌이고, 지향은 뭘 안 한다, 양보한다 이 느낌으로 가시면 돼요. 더 높은 단계로 나가기 위해서 뭘 하지 아니하다. 갈등은 안 해야 되겠죠. 안 해야 되겠죠. 그래서 지향이 되겠고, 개발하고 개발 구별해야 된다 그랬어요. 아이 개발이 훨씬 활용도가 높아요. 여의 개발은 어려워. 잘 안 쓰인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아이 개발은 뭐 정신적인 것도 들어가고 물질적인 것도 들어간다. 근데 여의 개발은 어려우니까 정신적인 것만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개발에는 개발이 포함된다 이렇게 들어가요. 무슨 말이냐? 슬기, 재능, 사상을 일깨워줌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물질적인 거는 토지나 자원을 유용하게 개발하다 이런 뜻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무조건 토지 개발 나오면 아이 개발 나오는 거예요. 토지나 자원 나오면. 그 다음 4번, 5번, 5번, 6번까지는 다 잘 맞췄으니까 후딱후딱 넘어가요. 요거는 앞에 힌트가 있죠. 아전인수하다, 자기한테 유리하게 해석하다라는 거죠. 정답은 1번 경강부에 너무 기초예요. 여러분 아셔야 되죠. 위치에 맞지 않는 말을 자기에게 유리하게 함. 나머지도 교원 영상 너무 자주 나오죠. 아첨하는 말. 그 다음에 명론탁서 훌륭한 이론. 귤화회지는요. 환경이 중요하다. 이쪽 귤을 저쪽으로 심었더니 유자가 탱자가 되더라.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어휘 한자 자료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넘어가요. 그 다음 5번. 요거 다 맞췄어요. 한 명 빼고. 한자 표기가 옳지 않은 것은 3번이죠. 정중하게 내 잘못을 빌어야 되는데 왜 사기를 치는 사자를 써요? 아니겠죠. 당연히 내 마음을 살해할 사자를 써야 되죠. 잘못을. 그래서 뭐 어떻게 해요? 말로도 살해를 하고 몸으로도 때우고 하라 그랬죠. 이렇게 살해할 사자를 써야 내 잘못을 빌다. 이런 사과가 돼요. 그 다음에 제가 밀고 있는 게 뭐냐면 사과하는 사람을, 자기 잘못을 사과하는 것을 사람을 너그럽게 사과해주는 용기가 필요해요. 똑같은 사과자예요. 의미 똑같아. 그래서 요 살해할 사자를 쓰면 잘못을 비는 입장이 되는 거고, 이 사자를 쓰면요 딱 버티고 서갖고 너의 죄를 사하노라 이러고 짝발하고 서 있는 거예요. 서 있는 거는 용서할 사자가 됩니다. 과는 똑같아요. 그래서 이거 구별하세요. 나머지는 붕괴, 신속, 그 다음에 사전 다 똑같습니다. 말사자에 법전자를 쓰는 겁니다. 자, 그 다음 7번. 6번. 다 미조친 한자 표기가 옳지 않은 것은 묻고 있고요. 정답은 4번이에요. 조정. 서로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다 할 때는요. 이 고를 조자는 맞는데 정자가 아니죠. 정자가 머물정을 써야 돼요. 이렇게 머물정. 머물정을 써야지 서로의 타협점을 맞춰본다, 이해관계를 맞춰보다, 이때의 조정이 돼요. 요 정할 정자를 쓰면 어떻게 되냐면 뜻이 달라요. 조사하여 확실하고 견고하게 하다라는 뜻이 됩니다. 구별하셔야 되겠죠. 정할 정을 쓰면 조사하고 확실하다. 머무를 정을 쓰면 서로의 합의하도록 합의점을 찾다, 타협점을 찾다. 이런 조정이 돼요. 나머지는 다 맞죠? 원활하다, 공감, 타협을 통해서까지 다 맞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게요. 그 다음 7번. 이거 좀 틀렸네요. 50%네요. 다음 문장에 미처친 이거 여러분 왜 그러냐면 제가 국가직, 지방직 7급 문제는 아침 특강에서 이미 많이 다뤘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또 심심해할까봐 국가직 7급 그 대비는 국회직 문제를 넣기 시작했습니다. 네,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고 싶어서 국회직 문제를 넣기 시작했어요. 국회직 문제 나왔어요, 여러분. 여러분 이게 50%라는 거는 국회직 문제는 거들떠도 안 맞다는 얘기죠. 7급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그러면 안 돼요.
옳지 않은 것은 4번. 요거는 솔직히 말하면 눈치만 있어도 찍어요. 몰라도 찍잖아. 아니 와이파이가 유선이에요, 여러분? 유선이 뭔지 몰라요? 선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와이파이는 뭐냐면 근거리 무선망, 무선, 와이어리스, 무선망이에요. 나머지는 맞습니다. 소셜 커머스, 공동 할인 구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블랙 컨슈머는 악덕 소비자를 얘기하고, 치킨 게임은 뭐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자동차가 막 달려와요 서로. 분노의 질주 같은 거 서로 막 하면서 그 끝까지 양보를 안 하고 피하는 놈이 겁쟁이 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부딪히면 다 죽고, 둘 다 피하면 차선인데 아무도 이긴 사람이 없고, 한 놈이 먼저 피하면 안 버틴 놈만 승자가 되는 그런 거를 치킨 게임이라고 그러고요. 끝장 승부라고 합니다. 그래서 북한이랑 뭐 미국이 하는 이런 거를 지금 현재 이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상황을 보셔야 돼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는 누리소통망이에요. 참고로 해설지에 넣어드렸습니다. 누리소통망. 넘어가요. 그다음 8번. 다음 밑줄친 부분에 어절의 수와 단어의 수를 차례차례 쓰게 만드는 거고요. 8번도 80% 많이 맞췄어요. 다행히요. 보면은 또 하나의 기차가 되어 먼 길을 가요의 어절의 수는 뭐예요? 띄어쓰기 단위 그냥 쓰면 되죠. 단어의 수는 뭐예요? 단어라는 거는 그죠? 자립할 수 있는 말 또는 쉽게 분리해서 자립할 수도 있는 말, 이런 얘기예요. 이에 준하는 말, 자립할 수 있는 말 아니면 이에 준하는 말. 그래서 얘는 띄어쓰기 단위 플러스 뭐예요? 조사. 왜? 조사는 쉽게 분리가 되는 말이라서 단어의 개수에 포함을 시킵니다. 자, 그럼 어절이 몇 개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너무 쉬워요. 7개예요. 그럼 1, 3번부터 등에 찍어야 됩니다. 그러면 단어의 수는 7개 플러스 조사 개수 세주면 되죠. 조사는 뭐 있어요? 의 있죠? 가 있죠? 을 있죠? 아, 쉬워라. 이렇게. 정답은 3번. 정답 3번이에요. 그런데 하나 더 말씀드릴 거 있어요. 그래서 단어의 수는 이렇게 해서 10개가 나왔는데 단어의 수를 이론에 따라 학자분에 따라서 11개로 해석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선지에 11개가 없는 거예요. 실제 국회직에도 그 중간 숫자가 없었어요. 왜? 학자들의 의견을 다 존중하기 때문에 10개도 답이 될 수 있고 11개도 답이 될 수 있어요. 어떻게 그러냐? 이 가요가 문제가 되는 거죠. 가요를 10개로 했을 때 어떻게 해석하느냐? 요거를 하나의 단어로 봤죠. 어떻게 된 거냐면 가다에다가 아요라는 어미가 붙었다. 동음 탈락돼서 가요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하나를 동사로 본 케이스예요. 그게 10개죠. 그런데 우리가 배울 때 요는 뭐라고 배워요? 조사로 배워요. 먹어요. 조사로 배워요. 그래서 학자에 따라서는 이거는 가다에다가 건방진 조사, 반말체, 해체, 아를 썼다. 가! 이렇게 하다가 거기다가 건방지니까 요를 붙인 거다. 라고 해서 그러면 얘가 하나의 동사, 얘가 조사다. 이렇게 보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2개죠. 그래서 11개가 될 수 있다. 이걸 지금 이해 못하고 머리 지금 어떡하면 이러면 안 돼. 지금. 자, 가요를 하나의 동사로 보거나 아요라는 어미가 붙었다. 여기서부터 헷갈리면 안 되는데 아요랑 어미를 붙었다. 하나의 동사다. 단어 1개짜리다. 이렇게 보거나 아니면 요는 조사니까 따로 떼어야 된다. 가다는 가 플러스 아가 결합된 하나의 동사다. 이렇게 보는 케이스도 있다라는 거예요. 둘 다 봐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 다음 9번. 밑줄침 단어의 품사가 다른 것은 9번을 많이 맞췄나요? 9번도 많이 틀렸죠? 제가 함정을 넣었어요, 여러분. 동사, 형용사 구별 문제죠. 밑줄을 보시면 안아서 컸거나 있으면 밝으면 동사 아니면 형용사 구별해라. 제일 쉬운 거 기초단계 뭘로 구별해요? 는다, 니은다 붙여보자. 는다, 니은다 붙여보자. 붙여서 말되면 동사다. 안 붙으면 형용사다. 이렇게 암기를 하죠. 그렇지만 여러분은 뭘 준비한다? 국가직 7급, 지방직 7급이다. 이런 단순한 선지들로만 구성이 안 된다. 당연히 여기 있는 선지 중에 하나가 나옵니다. 왜? 는다, 니은다로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첫 번째, 의미로 해결을 해야 돼요. 어쩔 수 없어. 의미로 해결하는 게 분명히 나옵니다. 두 번째는 동사 아니면 형용사로만 쓰이는 거 무조건. 그런 거 있잖아요. 늙다.
젊다. 그죠? 이런 거 무조건 하나씩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제가 하나 더 이거 넣은 거는 시험까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하나 트릭을 넣은 거는 정답이 1번이라는 사실이에요. 보조용언에 밑줄 그어놓고 제가 품사까지 구별을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보시면 1번 안아서만 본 다음에 안타? 안 하다니까 동사 아닌가? 이러고 끝나면 답이 없죠. 네, 답이 없어요. 위치를 봐야 되죠. 언제? 앞에 많지 않아서라고 돼 있어요. 많지 않아서. 많지 않다란 뜻이잖아요. 그럼 이 않아서의 위치는 무슨 위치? 보조용언 자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보조용언도 원래는 요거 그대로 판단을 하죠. 원래는. 그런데 중요한 거, 보조용언의 품사는 원래 동사형용사 판단하는 거랑 똑같다. but 그러나 아니하다, 아니면 이거의 준말인 않다, 아니면 못하다, 이런 보조용어는 단순히 앞에 있는 본용어를 부정만 해주기 때문에 따로 품사 지정 안 하고 뭐 따라간다? 앞에 있는 본용어 따라간다. 그렇죠. 요거 항상 트릭이니까 꼭 기억해 두세요. 아시겠죠? 는다, 니은다로 쉽게 나오면 나올 거예요. 하지만 꼭 선지 중에 분명히 의미로 판단하는 거 있을 거고요. 어렵게 나오면 이런 거 하나씩 들어가 있을 수 있어요. 이 중에 하나 들어있을 거고, 분명히 들어있을 거고, 품사 나오면 요거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 그러면 얘는 뭐예요? 않다가 많지 않다. 많다는 걸 단순히 부정만 해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본용어 품사 따라하죠. 많다, 적다는 누가 봐도 형용사. 그럼 얘는 형용사.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않다는 보조 동사 형용사 다 쓰입니다. 두 번째, 2, 3, 4번이 바로 의미로 구별해야 되는 거죠. 구별하셔야 되겠어요. 키가 크다, 컸구나 해서 크다는 뭐예요? 첫 번째, 성장하다라는 의미가 있으면 동사, 그죠? 그냥 크다, 작다, 크기에 대한 상태를 얘기하면 형용사죠. 키가 몰라보게 컸구나, 성장이죠. 그래서 동사 이렇게 되는 거고, 앞으로 사흘만 있으면 해서 있다가 있죠. 있다는 어디에 머무르다. 엄마가 집에 있으라 그랬어. 너는 회사에 그냥 뭐 있는 게 좋겠다. 딴 데 때려치지 말고 머무르다. 또는 시간의 경과. 이 예문이 그대로 사전에 있습니다. 사흘만 있으면 추석이다. 사흘만 지나면 시간의 경과가 들어가면 이거 두 개 뭐예요? 동사. 그러면 형용사할 때는 거짓말하기, 있기, 없기. 사람이 있다, 없다. 귀신이 있다, 없다. 존재를 나타내는 상태일 때는 형용사라는 거죠. 여기서는 시간의 경과를 나타내죠. 동사 이렇게 됩니다. 세 번째, 밝다도 구별하셔야겠죠. 밝다가 뭐 서서히 날이 밝아온다 요 느낌, 요 필, 밝아오다 필. 그러면 과정을 나타내기 때문에 동사예요. 근데 지금 집이 아니면 교실이 밝다, 어둡다. 지금 딱 그 시점의 상태만 얘기할 때, 밝기를 얘기할 때는 형용사 이렇게 가는 거죠. 여기서는 내일 아침이 밝으면이죠. 밝아오면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동사 이렇게 구별하셔야 돼요. 요 의미상 구별법 반드시 나옵니다. 하나 정도 나와요. 그래서 요거는 보시기 바랍니다. 품사 문제 나오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아니면 내릴 게 없어. 자, 그 다음 10번. 다음 중 파생어의 수는 묻고 있고요. 10번도 별로 못 봤네. 왜 기출을 다 못 틀리고 있지? 정답은 3번입니다. 파생어의 수는 4개. 파생어는 접사 있으면 파생어죠? 접사 있으면 파생어예요. 나무꾼, 사냥꾼, 남봉꾼, 사람을 나타내죠? 접사. 여기서 헷갈렸어요. 작년에도 국회직 본 학생들이. 뒤엎다의 뒤가요. 접두사입니다. 반대로 뒤집어. 이런 의미를 같이 가져요. 반대로나 뒤집어. 그리고 그 다음에 엿보다. 몰래보다죠? 이거 접두사가 붙었죠? 파생어예요. 그 다음에 헛되다, 보람없이, 잘못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접두사죠. 그래서 파생어 4개예요. 나머지는 다 합성어가 되겠고요. 뭐 관형어 다음에 체연, 짓다 푸르다가 고, 연결음이 없이 연결된 합성어고요. 병마개, 요런 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병마개는, 마개는 파생어죠. 막다에 애가 결합했다, 이런 걸로 봐요. 어원적으로. 막개가 파생어니까 병마개 파생어 아니에요? 이렇게 물어보는 학생들인데 아니에요, 여러분. 안 되는 거. 예를 들면 해품달. 전 본 적은 없지만 인기 있었던 드라마죠. 관심 없지만 관심 있는 척 해봐요. 해품달이 있어요.
그러면 해를 품은 달이죠. 그럼 해품달은 달이에요, 해예요? 해품달은 달이야, 해야? 달이잖아요. 해품달. 해를 품었어도 달이잖아요. 결과만 본단 말이에요. 즉 병막에는 마개라는 파생을 안고 있지만 병하고 마개, 이상한 얘기 하려니까 좀 웃기죠? 안 되는 거 막 하는 거야. 그래서 병하고 마개가 합쳤으니까 이건 합성을 한 얘기예요. 아시겠죠? 떡볶이, 꺾꼬지 다 이런 거 다 똑같아요. 자, 그 다음 11번 들어갑니다. 85% 11번. 기억리을 고쳐쓰기 위한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고쳐쓰기 이런 거 글쓰기의 과정 이런 문제가 꼭 한 문제씩 나오더라고요. 뭐 통일성을 해치는 문장이라거나 꼭 한 문제씩 나와요. 적절하지 않은 거 몇 번이라고 했어요? 11번에. 정답? 4번이죠. 강조를 위해 주의해야 한다를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로 바꾼다. 잘못됐죠? 뭐뭐에 주의를 기울이다, 관심을 기울이다. 이거는 일본어 번역도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쓰시면 안 되고 주의해야 한다. 이렇게 쓰셔야 된다라는 거. 나머지는 다 맞죠? 지정되어져 있다는 지정되다가 이미 의미상 피동이 있어요. 지정됐다. 그래서 지정된 거죠. 그런데 되어지다라는 말이 또 들어간 거죠. 지정되다가 피동, 어지다가 또 피동. 그래서 필요 없는 얘기고 이렇게 하나로 고쳐야 되고요. 앞뒤 문장은 주의하도록 했는데 지키지 않았다. 역접의 간격이기 때문에 그러나를 쓰는 게 맞게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중심화제에서 벗어납니다. 스쿨존에서 잘 안 지킨다라고 하는데 갑자기 교통사고가 맑은 날 일어난다. 날씨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3번은 디귿은 삭제를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자, 그 다음 12번. 요거 여러분이 좀 헷갈리셨던 거. 다음에서 설명한 가로의 경류를 사용한 대화문은 이라고 묻고 있어요. 정리를 오늘 한번 하세요. 또 나오면 어떡해. 그죠? 작년에 연속 2번 나왔던 거라서. 그죠? 공손성의 원리는 대화 참여자들 사이에 공손하고 예의 바르게 말을 주고받는 태도다라는 거예요. 화법 중 하나인데요. 요령의 경률, 관용, 찬동, 겸양, 동의의 경률로 구성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묻고 싶은 건 뭐냐면 뭐의 경률은 뭐냐? 포인트가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부담을 주는 표현은 최소화하겠다. 그리고 상대방한테 이익을 주는 표현은 극대화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건 뭐냐면 요령의 경률이거든요. 말도 어려워. 요령껏. 상대방한테 부담을 적게 주게 말하는 게 요령껏 말하는 방법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요령껏 말하는 방법이다라는 거고, 포인트는 뭐냐면 청유형이나 의문문으로 써야 된다. 뭐뭐 해주세요, 해라 이런 게 아니라 뭐뭐 하지 않으시겠어요? 이러면서 청유형 의문문이 들어간다라는 게 포인트예요. 그럼 1번부터 봅니다. 집이 참 좋네요.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고맙습니다 라고 했죠. 상대방의 부담, 이익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상관 있어요? 없어요. 이거는 그냥 칭찬의 극대화라는 거예요. 칭찬의 극대화라는 경률이고요. 이름은 뭐냐면 찬동의 경률이다. 이름이 좀 어려워서 헷갈릴 수 있어요. 찬동의 경률이다.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질문을 드려도 될까요? 굉장히 공손하게 질문을 하고 있어 의문형을 쓰고 있고요. 상대방에게 부담을 겪게 하고 이익을 극대화하고 있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게 바로 요령의 경률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요거랑 구별하셔야 되는 게 바로 3번입니다. 자, 여기서 포인트 들어가요, 여러분. 구별 요거 2개만 하시면 되거든요. 다른 건 쉬워요. 자, 봐봐요. 요령은 상대방 입장을 보는 거예요. 상대방한테 부담 적게 하고 이익을 극대화하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볼 때는 요령의 경률인데 요걸 거꾸로 뒤집어서 화자의 입장에서 보면은 관용의 경률이 돼요. 자, 요건 관용의 경률인데 무슨 얘기냐면 제가 귀가 안 좋은데요. 그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목소리가 너무 작았군요.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말하는 사람한테 혜택을 최소화한 다음에 화자의 부담을 극대화시키는 거예요. 다 자기 잘못이다 이거죠. 다 내가 이래서 내가 부족해서. 화자 입장에서 봤을 때 관용의 경률이 상대방의 입장으로 갔을 때 요령의 경률이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상대방이죠. 질문 드려도 될까요? 듣는 사람 입장에서 질문으로 하니까 꼭 해줄 필요는 없는데 이렇게 느끼잖아요. 근데 이거는 다 내 잘못이래. 내가 부족하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구별하셔야 됩니다. 이건 상대방한테 부담 없는 표현. 요거는 나한테 부담 주는 표현. 오케이? 듣는 사람한테 부담 없는 표현. 요건 나한테 부담 주는 표현. 들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복습해야 돼요, 복습. 네, 재수업 빠릅니다. 그다음 4번. 유진아, 너는 다 잘하는구나.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 못해요. 겸손, 겸손. 그냥 이건 쉬워요. 겸손의 경률, 겸양의 경률 똑같습니다. 자기 칭찬을 최소화하고요. 자기에 대한 비방을 극대화한다. 이렇게 표현은 되어 있어요. 어렵게. 그렇지만 겸손, 겸양의 경률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13번. 여기서부터는 또 잘하셨어요, 여러분. 아까 12번은 제가 표로 다 정리를 했거든요, 해설지에. 집에 가서 다시 한번 꼭 보시고 보기가 들어갈 적절한 위치는 묻고 있습니다. 이거 많이 맞췄죠? 보기가 들어갈 위치, 그러면 보기의 제시문에 앞부분과 뒷부분에 힌트가 다 있다는 거죠. 앞부분 보시면 이에 따라서 우리는 소통의 가능성을 넘어서 방법에 대해 고민하라요. 그럼 뭐예요? 앞에 당연히 소통의 가능성도 나와줘야 되고 뭐 방법적인 거 나와주면 되겠죠. 그럼 쭈루룩 나오는데 마지막에 뭐래요? 우리는 기술 진보에 따라서 확보된 수많은 소통 통로 중에서 그것을 주체와 주체 간의 참다운 만남으로 뭔가 느낌이 와서 정서적인 게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참다운 만남으로 실천하는 방법을 아직까지 찾지도 못하고 있대요. 그래서 소통하는 어떤 참다운 만남으로 소통을 실천하는 방법을 찾지 못하는 상황, 이러한 문제 상황과 관련된 거가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보시면 정답은 3번이고요. 앞에 보시면 여기 1번과 2번 사이에서는 소통 가능성이 안 나오고요. 2번, 3번 사이에서 드디어 소통 가능성이 나옵니다. 소통 가능성을 마련한 것이 사실이다. 방법이 중요하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소통의 가능성과 방법을 언급한 이 문단이 보기보다 앞에 오는 게 맞고요. 그럼 보기 뒤에 뭐가 와야 된다? 아까 참다운 만남으로 해주는 방법을 찾지 못했는데 그러면 찾지 못한 이 문제를 궁극적으로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그러면서 그 문제 상황에 대한 해결을 얘기해주고 있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14번. 다음 글의 서술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있죠. 이것도 자주 나오는 거예요. 이규보의 뇌설. 한문수필이에요. 이거는 해석본이고 한문으로 되었습니다. 원래 한문수필이고요. 이름 뭐 이런 분류를 설이라고 그래요. 설. 뇌설 그러면서 설이라고 그러죠. 설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특징은 교훈적이면서 자성적이에요. 교훈적인 건 알고 자성적인 건 뭐냐? 자기 반성적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중요한 소재는 제재는 우레소리가 되겠고 여러분 우레소리 아니죠? 우레소리예요. 사이시오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주제는 매사에 조심하고 반성하는 삶의 태도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기를 보시면 타인의 경험 아니었죠. 자기의 경험을 얘기하고 있어요. 1번 틀리게 되겠고 자기 생각, 남의 생각, 자기 생각, 남의 생각 비교하고 있지 않습니다. 틀리게 되겠고 3번 권위 있는 말 아니에요. 책에 있는 말이 이렇더라. 옛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이런 사람이 있었대 라고 하면서 전혀 권위랑 상관없어요. 옛날 사람은 권위 있는 거 아니야? 책에 있으면 다 권위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너무 해석을 확대해 나가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가시면 안 되고 정답은 4번이죠. 반문의 형식을 통해서 자신의 부족함을 강조하고 있죠. 마지막을 보시면 요러요러한데 내가 어찌 이런 사람에게 미칠 수 있겠는가? 라고 하면서 서리법을 썼죠. 반문하는 거예요. 서리법을 쓰면서 나는 아직 많이 부족해 이러면서 자기를 강조하는 거죠. 자기 반성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정답은 4번 이렇게 가요. 그다음 마지막 문제죠. 15번. 다음 시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묻고 있어요. 이거 몇 번이에요? 정답? 2번. 정답 2번. 도치법을 사용해서 가을의 정취를 잘 나타내고 있다라는 거죠. 이거는 임을 그리워하는 내용을 쓴 송강 정철의 시조고요. 보시면 도치법은 뭐냐면 의미의 변화나 효과를 주기 위해서 말의 차례를 앞뒤를 바꾸는 거예요. 여기서 쓰였죠? 먹이입 쥐고야 가을인 줄을 알았다 이렇게 가야 되는데 먹이입 쥐고야 알겠도다. 가을인 줄을 이러면서 목적어가 뒤로 빠졌죠. 바로 일부러 어순을 바꾸면서 효과를 노렸다라는 거예요. 원망의 감정 선명하다 볼 수 없습니다. 원망하고 있잖아요. 임을 이별하고 나가 잠을 못 든데 억울하고 분해서 잠 못 드는 거 아니야 라고 확대 해석하면 안 돼요. 점강법은 뭐냐면 점층법하고 반대죠. 점층은 점점점점 큰 거죠. 돈을 잃으면 적게 잃고 명예를 잃으면 많이 잃고 건강을 잃으면 다 잃고 이런 거 점층법이고 점강법은 뭐냐면 점점점점 작고 약하게 오늘은 50리 내일은 40리
뭐 그 다음에 30리 뭐 이런 식으로 글이 써져 있으면 점강법이에요. 전혀 사용되어 있지 않습니다. 4번 이별한 힘을 잊고자 하는 화자의 의지라 그랬는데 가을이다 서늘하다 한 다음에 뭐라 그래요? 임을 이별하고 나는 잠을 못 들고 있어요. 잠을 못 들었다? 그럼 계속 생각난다. 뭔가 안타깝다까지는 갈 수 있지만 여러분 원망 나는 반드시 잊어야겠어. 그래 결심했어. 이런 거 안 나왔어요. 여기까지 가시면 안 되고 보이는 것까지만 여러분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됐죠? 네, 요거는 쉬웠어요. 정답은 2번 이렇게 됩니다. 됐어요. 오늘은 좀 더 빠르게 진행을 했고요. 더 중요한 거는 제가 해설지를 나눠드리면 반드시 요 앞에서 하시던가 빈 강의실에서 하시던가 그렇게 하시는 게 제일 좋은데 끝나자마자 30분 정도 이용해서 반드시 자기가 틀린 거, 애매했던 거, 문제 해설지가 굉장히 자세하게 해놓으니까 복습을 반드시 하십니다. 네? 네? 제가 말씀드렸어요. 복습을 안 하면 수업에 들어오지 마세요. 복습을 안 하면 자기 실력이 절대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복습을 반드시 하시고 내일 아침에 오시면 내일 아니죠. 월수금이죠. 저도 이제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월수금이니까 아쉽지만 매일 보고 싶은데 아쉽지만 수요일 날 아침에 7시 40분에 뵙고요. 한 5분 일찍 와서 어휘 한자 다시 한번 암기하시고 오늘 틀린 거 묶어서 다시 볼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네? 네, 그럼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